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8년도 시투데이 첫 번째 오늘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도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2018년 들어서 처음 하는 녹음이고 이제 새로운 구성원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해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네. 저는 시투데이 랩장을 맡고 있는 14학번 성현우입니다. 17학번 허수영입니다. 와, 18학번 경민주입니다. 와 반가워요. 시투데이의 기둥입니다. 14학번 이성원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아니 요즘 4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다들 감기 유의하시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또 꽃 구경 가러 갔다가 감기만 걸려서 오는 분들도 있고 한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말하다로 다뤄볼 주제는요. 미투 운동의 확산과 함께 남성들의 최소한의 방어로 사용되고 있는 펜스 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펜스 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미국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2002년 미국 의회 전문지 인터뷰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참석하지도 않는다고 말한 발언에서 비롯된 용어인데요. 성추행 등 혹은 성희롱, 성폭행 등등의 그런 여성과의 어떤 성적인 문제를 예방한 차원에서 애초에 그냥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그냥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미투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자 성추행에 대한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펜스 룰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최고 운영자인 세릴 샌드버그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희롱을 한 몇몇 권력층 남성들이 직장을 잃었고 일부 남성들은 펜스 룰을 따르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펜스 룰은 여성과의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남성이 선택할 수 있는 사전 방어 수단이라고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펜스 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름 소개한 순서대로 해도 상관없고.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 그러니까 원래 펜스 룰이란 거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원래 거기서는 이제 자기 검열의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는 약간 방어 수단으로 이게 다 무고에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우리나라 좀 약하기 때문에 최근 사건에 뉴스를 봤는데 무섭게 째려봐서 불쾌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았어요. 30대가. 아, 진짜 벌금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재판에 가서 1심에서 그거를 받고 네. 2심까지 가 그게 2년이나 걸렸대요. 그거 2년 해가지고 그 CCTV 돌려보고 확인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성한테 이제 고소를 했죠. 근데 보상 이제 26만 5천 원을 보상하라. 남성한테 그냥 이런 이기 때문에 이게 방어 수단으로서 지금 사회가 좀 이렇다 보니까 네. 방어 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펜스 룰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을 피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해보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께서 네. 여성 채용을 꺼려한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님 보좌진과 가사도우미를 모두 남성으로 교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여성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 네, 펜스 룰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떠오르는 또 문제가 그거죠. 이제 여성에 대한 역차별, 남성들이 아무래도 여성과의 자리를 기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펜스 룰에 대해서 찬반이라는 입장보다는
우선은 어떻게 보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의 남성들의 입지가 조금은 예전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전과는 좀 다르지 않나. 물론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미투 운동이라는 전제하에 뭐 좀 약간 여론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을 겪는 사례들을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 펜스룰이 우리 사회에 좀 약간 방어 수단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결국에는 이제 다른 성을 가진 사람, 다른 동성이 아니고 이성이죠. 네. 이성이신 분들로 인해서 결국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이성들 간의 접근을 차단하자라는 개념에서 들어온 것이 펜스룰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 펜스룰이 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사회라는 게 이제 함께 다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펜스룰이 만연하는 사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던 뭐 여성 해방 운동도 다시 시대적 역행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펜스룰은 단순히 이제 미투에 대응할 수 있는 잠시의 수단일 뿐이지 이게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퍼져서 네. 좀 어떤 제도화돼서 자리 잡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펜스룰이 이제 화두가 되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펜스룰 또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거리감을 통해 여성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과 또 하나는 미투 운동의 물타기식으로 거짓으로 성추문을 만들어 한 사람의 인생과 하나의 조직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애초에 여성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자 하는 남성들의 어떤 방패? 뭐 그들한테 펜스룰은 자신과 자신 주변의 것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또한 본래의 의미에서 변질되어서 아까 경민주 하고가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서 여성 채용을 꺼리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의 회식이나 그리고 출장에서의 여성은 배제하게 되고 또 실제로 아까 허수영 하고가 말한 것처럼 쳐다봤다고 해서 불쾌하다고 해서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적인 얘기만 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허수영 하고가 그 얘기한 그 재판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 남성분이 30대라고 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한창 바쁠 인생의 시기잖아요. 근데 그 2년 동안이라는 시간에 시달리면서 선거 비용도 들어갈 거고 변호사 선임비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법원 또 출석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같은 직장 내에서의 여성과의 그런 문제였다면 더욱더 그 남성은 직장을 다니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펜스룰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입니다. 펜스룰 때문에 여성의 참여가 좀 제한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성의 채용의 과정에 있어서의 뭐 제약 그리고 뭐 승진의 기회에 대한 뭐 박탈이라든가 뭐 평등, 사내 평등 이런 것들을 펜스룰이 있다고 해서 좀 단정짓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우선은 우리가 펜스룰이 있기 전에도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실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펜스룰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펜스룰이 도입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 뭐 그런 영향이 없다라고는 100%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선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만연되어 온 그런 문화인데 또 요즘은 또 기업 문화들이 많이 바뀌어서 여성의 채용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여성의 승진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또 여성을 또 발탁하는 인사들도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펜스룰 때문에 뭐 여성의 취업의 문이 낮아졌다 이런 것들은 사실
펜스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선을 씌우기 위한 하나의 그냥 그런 거에 불과하지 않나. 이미 펜스룰이 있기 전에도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펜스룰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는 좀 무리사항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저 말에 동의하는 게 기업은 이익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을 들은 게 있는데 일 잘하면 원숭이라도 우리는 채용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평일일지도 모르지만 뭐 여성은 뭐 육아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약간 제 생각에 표현될 수 있는데 남성이 더 일을 잘한다는 사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채용의 문제는 저는 펜스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그래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에서는 저는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 뽑는데 그거를 펜스룰 때문에 여성을 뭐 채용이 줄어든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는 실제로 이제 경민주 하고가 말했던 그 정몽구 회장의 발언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풍토가 뭐 꼭 펜스룰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펜스룰이 등장함과 함께 평소에는 여자 사원 10명을 채용한다면 요즘에는 8명 정도, 7명 정도만 뽑으려 한다는 거죠. 기업의 어떤 트렌드가.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었고 그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던 경민주 하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미투 운동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펜스룰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올해 이제 여대에서 네. 취업 설명회 같은 걸 할 때도 10건에서 3건으로 줄어들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채용 면접에서는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걸 압박 면접을 통해서 이런 이제 실질적인 학업 성적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펜스룰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업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 취업 면접 시에 사실 그때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매년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이제 그 사람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매년 사회적 이슈를 반영을 해서 기업에서는 면접 질문지를 만들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올해 딱 올해 몇몇 기업들의 그런 건 가지고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보는 거는 일반화하기에는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것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제기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아직은 1년도 채 안 된 지금 또 상반기 채용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상반기 채용에서 만약에 질문지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또 반영이 된다면 그때 돼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아직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아마 뭐 작년 하반기 있었던 채용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너무 또 귀결시키기에는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나. 좀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대의 취업 설명회가 10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는 것. 이것은 일반화시키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는 기업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약간 뭐 기업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아무래도 이제 세상의 이치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뭐 작년에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혹은 해줘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농락 우롱당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또 어떻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펜스룰이랑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간에 결국 우리의 생활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펜스룰이고 미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시기는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업들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사회 조직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미투랑 펜스룰이랑은 상대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투 운동은 여성 운동이 아니고 네. 권력형 성폭행의 문제지 이거 네. 젠더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펜슬이 나온 게 무고죄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무고죄랑 관련해서 이렇게 붙여야 된다 하거든요. 이게 뭐 별다른 죄가 없음에도 무고하게 고발을 당했으면은 그 남성은 억울하게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직장 다니기도 그 사회적 지위를 다 잃어요. 그렇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만약에 사실이 아니 밝혀지더라도 네. 그걸 복구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방어적 목적으로 펜슬이 도입된 건데 네. 아까 그 채용이나 그런 그 취업 설명이나 이런 거는 약간 우리 지금 사회 이런 무고에 대한 거에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고 약간 방어적으로 방어책으로 들어온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와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리고 아까 그 뭐 여대 채용 설명회가 좀 줄었다. 네네네. 만약에 제가 기업 담당자라면 올해는 좀 숙이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중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네네. 그거 앞서서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현재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높은 거는 다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감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잘못 휘말리게 되면 그렇죠. 좀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좀 크니까 네. 올해는 좀 숙이고 들어가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지 그걸 좀 약간 연속성으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올해 만약에 10건에서 3건이 줄어서 7건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또 다시 10개의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 화두가 미투가 벗어나게 되면 기업은 언제든지 더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좀 단적으로 그렇게 뭐 7건이 준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아요. 아무래도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그렇죠. 예.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광고비가 얼마나 많은데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 뽑았다가는. 굳이 이제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피해 가자. 그렇죠. 기업들의 이제 그런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럴 때일수록 여성 사원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 사원만 있으니까 뭐 아무 일이 일어날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여성 사원의 채용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던지셨기 때문에 네. 너무 또 그렇게 여성을 또 좀 배제해서 채용을 한다라는 분위기를 맞아요. 우리가 오해해서 네. 만들어 나오고 있지 않나. 맞아요.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몇몇 가지의 사례들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또 오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아무리 조사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기업이 겉으로는 그런 입장을 밝힌다 한들 속마음이 어떤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단적인 예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펜스룰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미투 운동을 할 수도 참 네. 어느 정도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여기까지만 딱 하고 서로가 조심하면 되는 부분인데 몇몇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참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남성과 여성의 거리가 멀어지고. 근데 이번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회 건전한 회식 분위기 그게 만들어진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펜스룰 이외의 얘기인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해시태그가 같이 달려 있어요. 미투 운동이랑 펜스룰이랑. 그래서 뭐 허수영하고 말대로 그 둘이를 매치시키면 안 되지만 아무래도 약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무고죄랑 같이 봐야 한다. 이런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마무리로 이제 펜스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 주시고 오늘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일단 펜스를 조사해보면서 뉴스 댓글을 봤거든요. 네. 보니까 자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대요. 네. 근데 멀리서 여성분이 뛰어온대요. 네. 근데 자기는 닫힌 버튼을 눌렀다 그러더라고요. 네. 안에는 CCTV도 없고 네. 이 여자가 같이 탔는데 성추행했다고 하면 자기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아. 이러면서 근데 그게 추천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빨리 이 미투나 뭐 펜스룰이나 이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서 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지. 이게 원래 뭐 여성을 배척시키고 이런 목적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네. 성폭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연을 차단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나는 사태니까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저는 펜스를 찾아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었는데 네. 이제 이 녹음을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 입장이 되었었는데 여기 와서 녹음을 하면서 보니까 또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좋은 방면도 있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반대 입장이라기보단 이제는 어느 정도만 수용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 지향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 저는 이제 펜스룰이 한국에 이제 넘어오면서 네. 좀 변질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결국에는 펜스룰이라는 것은 고위 공직자가 취해야 될 그 자세라는 거에 불과한데 네. 좀 그게 한국 사회에서 변질이 돼서 좀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그런 거리감을 더 만들어주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라는 게 남성과 여성이 공존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회인데 네. 저리를 점점 벌려주는 것이 펜스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에는 이제 남성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자기 보호 수단에서 펜스룰을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그냥 모두가 공존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공존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좀 과도기적 상태이지 않나 네. 라고 봅니다. 이상한 사원께서 너무 말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굳이 딱히 더 할 말이 없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오늘은 말하다 2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